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단독주택의 시세를 파악해보자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의 시세 파악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단독주택마다 당연히 모양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 물건의 값어치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의 시세를 파악하기에는 현장 조사를 당연히 많이 다녀야 되고 근처에 시세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시세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지의 물건의 시세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못해도 이 정도면 1억 되겠다, 이 정도면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하겠다, 이 정도 시세까지는 그래도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뻔히 보이는 물건은 어느 정도 보는데 이거는 한 5억 하겠네, 이건 한 10억 하겠네,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좀 선택이 쉽지 않겠죠. 어쨌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물건을 봐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세 파악을 할 때 아파트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파악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순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주택에 경매 나온 물건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물건이 이게 얼마에 팔렸다, 예를 들어 이게 2억에 팔렸다라는 근처에 있던 어떤 물건이 있다면, 단순하게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거는 2억보다 낮구나, 또는 2억보다 더 좋네 라는 정도의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애매하게 비슷하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파악을 할 때는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런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한데요. 일단 이 물건지의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지도를 봐보면 국제경영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창신역이 있습니다. 창신역으로 이렇게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은 거리가 이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한 200m 정도 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삥 돌아가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돌아서 간다면 한 200m는 훨씬 넘겠죠. 한 400m는 되겠죠? 게다가 이 단독주택이 맹지입니다. 맹지라는 거는 도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독주택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죠. 이게 도로에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도로 소유자, 이 앞에 있는 토지를 남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맹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본다 하더라도 거의 반값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맹지가 안 좋은 그런 토지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앞에 토지까지 소유한다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2억 6,100만 원이 되었는데, 2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평가가 되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감정평가액이 제곱미터당 200만 원에 측정이 됐습니다. 제곱미터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측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측정이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더 찾아보면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 사례, 인근에 있는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매매 사례와 비교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인근 매매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여기에 나오는 소액 지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지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번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현재 물건지와 비교를 해보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물건지는 지금 창신동 13-84번지죠. 13-84번지인데 지금 두 개의 매매 사례를 올렸는데, 여기는 23-619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이건 빼고
여기가 좀 가깝죠. 그나마 14-3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2014년도에 거래가 되는데 등기부상에 실제 거래가액이 써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단독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이고 14-3은 이때 감정평가 금액이 제곱미터당 220만 원이 측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물건은 220만 원이 측정이 되었고 이 물건과 현재 경매에 나온 물건과 비교를 해서 안 좋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이 220만 원이 측정이 된 걸 갖다가 200만 원으로 줄인 거죠.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약 10%까지는 아닌데 1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를 좀 줄였죠. 10% 정도 되는 금액을. 그래서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은 것인가라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220만 원과 200만 원 이게 과연 맞은 것일까요? 그래서 14-3 번지를 지도상에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14-3번지가. 말이 안 되죠. 보다시피, 창신역에서 단순 눈으로만 봐도 거리가 반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여기 거리보다. 여기 거리가 더 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단순하게 봐도 그냥 반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 게다가, 이거는 맹지도 아닙니다. 도로에 접해 있죠? 맹지도 아닌 상태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 많은, 것들로, 좀 여러 가지 좀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경매 물건의 시세 파악을 하다 보면 근처에 있는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처에 있는 거래 사례는 당연히 거래가 되는 집들인 겁니다. 여기 이런 집들은 잘 거래가 안 되지만 여기 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거래가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씩은. 그래서 그 거래된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보다시피 이 물건보다 이 물건이 훨씬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수준이 아닌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맹지에다가 거리도 멀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또 로드뷰를 찍어봤는데요. 자, 여기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가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 오르막길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게 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르막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오르막길이라는 거라는 거는 여기서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이 220만 원에 측정이 되었다면, 감정평가가 되었다면, 이 정도 물건이 된다면 얼마 정도나 되겠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200이 되었는데, 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게 220이고 이게 200이겠어요? 이건 뭐, 150 또는 130 또는 100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반값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 비교에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물론, 기본적인 땅값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맹지다 보니까 더 안 좋은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0이라면, 적어도 이거는 150 이하. 150 이하는 돼야 되는데 200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감정이 됐다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독주택의 시세를 파악을 해볼 때 단순하게 감정평가로만 보지 마시고 감정평가가 시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리 감정평가가 많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감정평가가 된 이유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보다시피 굉장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서를 뒤져보면 근처에 매매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근처에 나와 있던 모든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를 전부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당연히 현장에 나가지 않고 최대한 손품으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나와 있던 단독주택의 모든 과거 사례들, 경매물건 모든 사례들 다 뒤지고, 그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모든, 집원들에 나와 있는 물건들과 단순하게 이 물건과 비교를 하나 했다면, 어디 또 뒤졌더니 여기에 예를 들어 하나 나왔다. 그럼 이 물건과 또 비교, 또 여기 뒤쪽에 하나 나왔던 게 있었다. 이 물건과 비교를 하다 보면, 이 물건의 어느 정도 값어치가, 좀 시세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 단독주택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보는 법을 참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를 꼭 많이 보셔야 되고, 경매물건, 낙찰 사례, 그 다음에 매매 사례. 이건 매매 사례인 거죠. 낙찰 사례까지 전부 뒤져서 비교를 하다 보면 시세가 충분히 파악이 되므로 충분히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 손품을 많이
손품으로 많이 보신 후에 꼭 답사를 많이 꼭 답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 주의점은 이렇게 감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감정이 된 물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찰이 많이 돼야 되고, 유찰이 많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좀 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높게, 좀 시세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다른 물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높게 좀 낙찰이 된다는 점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감정평가가 굉장히 시세에 많이 근접한 감정평가된 물건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좀 투자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